일제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문 후보자는 오해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하면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던 첫 출근길보다는 다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미 해명했다고만 답하고 서둘러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제 발언 사과할 생각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는 거이신가요? 다 어제 저녁에 다 해명했죠. 수고하세요. 문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의 자택 앞에서도 사과할 계획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과는 무슨 사과할 게 있나라고 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총리실을 통해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기고가로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어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점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앞으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이라고 전제한 뒤 공직자로서 균형되고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의지와 방향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와이 김혜영입니다. 네, 이처럼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명 철회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한편 새누리당은 일단 감싸기에 나섰지만 다른 목소리도 일부 나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일제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공개되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인사 참사라며 문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대통령께서 문 후보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사권자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 인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 총독부의 관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총리로 임명한다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섣부른 재단은 이르다며 일단 문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말 몇 마디 가지고 그의 삶을 재단하고 그의 생각을 규정하게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악의를 갖고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차단막을 쳤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용퇴 촉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문회 절차도 있겠지만 그 절차가 통과되더라도 사실 좀 이러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면 국정 운영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김성태 의원은 일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옹호한 것은 대단히 문제라며 사퇴 여부를 본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 네, 이처럼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문 후보자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 위안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했다며 올바른 역사관이 없는 자가 총리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정의실천연대와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발언들은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망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며 이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서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부적절한 주장이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불경스러운 일이라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교회연합은 일부 표현에 미숙함이 있었고 개인적 역사관에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신학인의 관점에서 밝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 등이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4.3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만 명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4.3을 이념적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4.3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4.3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인사를 총리 후보에 지명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역사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처럼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과거 식민지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발언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011년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한 공개 강연에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신도 앞에서 문 후보자는 일제의 식민 지배는 게으른 우리 민족에게 시련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8.15 광복 역시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미국한테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저 해방을 갖다 준 거예요. 남북 분단 역시 한반도가 전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한데 기독교 정신이 이런 민족성을 깨닫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강연에서는 정부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제주 4.3 민주항쟁을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주도에서 4.3 폭동 사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파문이 커지자 문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현 많은 민족사와 이를 극복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스와인 이경입니다.